오늘은 세계 최초의 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초의 달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서양일까요? 동양일까요? 중국일까요? 이집트일까요? 혹은 아메리카 대륙일까요? 아시아의 어느 나라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달력, 곧 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달이 기울다가 보름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별의 위치가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가만히 있지 않고 회전한다는 것을 알아내서 그 변화의 수를 기호로 표시를 한 것이 바로 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둥근 원형의 지구이고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그리고 달이 또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력, 이 태양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달력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다음 홍수가 나는 것이 평균 365일이 걸리는 것을 알고 1년을 365일로 잡은 거죠. 그렇지만 나일강의 주기가 3개의 계절로 나와 있습니다. 7월에서 10월까지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계절이고요. 이후 11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는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곡식이 자라서 추수를 하고 혹은 가뭄이 나는 그런 계절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주기에 따라서 365일로 정한 이집트 달력은 오늘날 현대 천문학에 의하면 1년은 365.2421일입니다. 그래서 0.2421, 곧 4분의 1일 정도의 차이가 1년 만에 나온 거죠. 그러면 400년이 지나면 100일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거죠. 새해의 시작이 1월 1일에서 4월 10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략. 그래서 파로 람세스 2세 때 BC 13세기 정도 된 거죠. 범람이 시작되는 것은 7월이었는데 500년 후에는 4개월 차인 11월 달에 범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달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개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집트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BC 238년에 카누프 포고를 내렸습니다. 이분은 달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마지막 달 4년마다 한 번씩은 5일이 아니고 6일,
세도록 해서 오늘날의 윤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4분의 1의 차이를 메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율리우스 카사르 시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시저 황제가 바로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달력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율리우스력을 이렇게 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인 달력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달력은 이제 로마의 그레고리오스 13세가 반포를 한 달력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사실 왜 개정을 했느냐 하면 그때 충분히 천문학적인 충분보다 열흘이나 지연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오스 13세는 네 가지를 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과 달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충분히 3월 21일에 오기 위해서 열흘을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그 열흘을 없앤 그 달력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율리우스 달력에서 시행된 4년 유년의 원칙은 그대로 두지만 400년으로 나눠지는 해의 유년을 설치를 했고요. 세 번째, 열흘을 없애버렸다고 했죠. 춘분을 맞추기 위해서 3월 21일. 그 다음에는 요일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일은 그대로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582년 10월 4일, 그 다음 날이 10월 15일이 되고 4일이 목요일인데 15일은 금요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요일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레고리 달력의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실은 부활절은 춘분 이후에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날짜가 이제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레고리오스 13세는 부활절은 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의 보름달 후 첫 번째 일요일 날로 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을 항상 충분히 오게끔 이렇게 또 조정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춘분 3월 22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월 1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29, 30일, 31일에 들쑥날쑥하고 요일조차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달력을 안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기억하기 좀 힘듭니다. 왜 이렇게 그레고리 탄력이 들쑥날쑥하게 됐나? 자, 1582년 10월 로마의 달력은 이렇습니다. 4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15일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 연속상에서 현재 우리는 이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요일이 달라지고 또 매달 29, 30, 31일 들쑥날쑥 뒤죽박죽이 돼서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세계 최초의 달력은 어떤 달력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로마 지역에서 당시 사용했던 이 달력, 그레고리 달력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달력들이 있습니다. 13개월 28일 달력이라는 거죠. 이 달력은 역사 이전부터 인도와 중국, 남미, 이집트, 폴리네시아, 마야, 잉카, 라코다, 체로키, 켈트 등지에서 사용한 표준 달력이었다라고 구글에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이때 중국은 사실은 13월 28일 달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단군조선에서 13개월 28일 달력을 사용을 했고 중국은 요임금이 오행을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부도주의 저자가 요임금과 요임금의 오행사상 그리고 또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군조선의 역 13개월 28일 달력이라는 것은 어떤 달력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단군조선 시대의 이 역은 마고 배열에 의한 수리에 의한 인류 최초의 달력이었다고 김상일 교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조선 시대의 역은 1년을 소력,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사는 13기, 곧 13달이고요. 1기는 오늘날 달에 해당되는 것인데 달과 이 월경의 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기가 왜 달의 주기이기도 하면서 월경의 주기인가? 사실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여성의 그 월경의 주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임약이라든지 근대에 개발된 이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는 원시 부족이라든지 혹은 4, 50년 전의 근대 여성들의 월경 주기는 이 달의 주기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또 제가 다음에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라는 것은 사요인데 주일에 해당되는 거죠. 한 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요는 7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1년은 13달 28일이 되고요. 13 곱하기 28 하면 365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과학적인 1년은 365.24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2 정도로. 그런데 이 당군조선 시대의 역은 1년을 365일로 하되 네 번째 해는 366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은 365.251로 된 거죠. 근데 현대 천문학은 1년이 365.256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0.006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5천년 이전에 개발된 달력이지만 현대 과학의 이 달력하고도 아주 흡사한 달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런데 왜 이 당군조선은 벽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널리 반포했을까요?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을까요? 네. 이 환난고기 신시봉기 만세가 상에는 신시 시기에 7회 제신력이 있었다라고 하고, 소도 경전본원에는 칠성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회 제신력이라는 것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7번의 그런 날짜라는 거죠. 일월화 수목금 토의 각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력의 근원이 요의 오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사 날짜를 지내는 일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의 기원이 바로 이건 거죠. 네. 또 부도지 14장에는 북극성과 칠요의 위치를 정해서 반석 위에서 속죄 희생물을 구워 제사를 지내고 함께 모여 노래하며 천웅의 악을 연주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수많은 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가장 많은 고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인들을 위에 보면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별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고인돌의 별자리를 보면서 하늘을 관측해서 좋은 징조가 있는 날 제사를 지내고 또 중요한 행사를 하고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행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그거를 위해서 곧 달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서 왕과 부족장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올리고 춤과 노래를 추면서 예약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 그 달력을 보면 24기 입춘부터 그죠? 하지, 입추, 처서, 추분, 입동, 동지, 대한 이러한 절기가 표시된 달력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농사를 천하지 근본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하늘의 일기를, 기후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지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홍익인쇄라고 했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장마에 대비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또 쉴 수 있는 시기를 알려줘야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나라 역시 평화로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절기가 있는 달력을 보면서 혹은 이러한 절기를 알려주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군조선에 13개월 28일 달력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역사상 13월 28일 달력을 활용한 기록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또 사회학자인 꽁트를 기억을 하시나요? 네. 이 꽁트는 1849년 실증주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달력이 바로 1년이 13개월이고 한 달이 28일 주기가 있는 달력입니다. 요일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달의 이름은 그레고리 달력과 달리 유명한 성서에 나오는 모세, 또 그리스의 철학자 호모, 아리스토텔레스, 알키메데스, 또 로마의 황제 케사르, 예수님의 제자 세인폴, 네, 단테, 인쇄물로 유명한 구텐베르, 셰익스피어, 데카르트, 네, 프레드릭 대제, 네, 비차드 해서 이렇게 13개월의 달력을 만들었고요. 그레고리력 1789년이 실증주의력 원년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네.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가 이렇게 13개월 28일 달력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국제연맹 기억하시죠? UN 이전의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네. 이 국제연맹이 사실 13월 28일 달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고리역이 너무 그냥 복잡하고 기억하기 힘들고 들쑥날쑥하고 하기 때문에 1922년 달력 개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코츠워즈 안이 가장 유력한 제안으로 제시됐는데
이 안은 국제상공회의, 특히 뉴욕주의 상공회의에서 가장 선호된 그런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13개월 달력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최적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일이 일월화수목금토 해서 1월부터 진행이 된다면 28일 날 토요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같은 요일인 일요일 날 1일이 시작해서 28일에 끝납니다. 다만 12월은 28일이 아니고 29일이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요. 그러니 얼마나 기억하기 쉽고 일상인들도 편리한 거죠.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 편리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31년 국제연맹은 모든 나라를 초빙을 해서 13개월로 단순한 달력을 사용하도록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은 꽁토의 실증주의 달력하고 구조는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이름은 그레고리역과 동일하게 했고요. 13개월 달을 어디로 했냐면 6월과 7월 사이에 넣어서 소울이라는 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달이 소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January, February부터 디셈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해서 이 국제연맹이 노력한 이 달력개정위원회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그레고리역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월 28일 달력 이후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트만 코닥 회사에서 또 이 달력을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60년 이상 사용한 거죠. 아까 국제연맹에서 코츠워즈의 제안을 도입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츠워즈가 바로 영국의 철도 사업가입니다. 철도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13월 28일로 고정된 달력이 가장 실용적이다라는 경험에서 달력 개정 운동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코닥 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코닥 회사의 이스트만 회장과 함께 13개월 달력 사용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28년부터 1889년까지 회사 안에서 전 직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이처럼 13월 28일 달력이 단군조선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중국의 요가 잘못된 달력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이 부도지의 저자 그 단군조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3월 28일을 주장하는 달력이 필요할까 하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그레고리 달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UN 등에서 주장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태양의 공전 주기를 이용을 해서 사실 1월 1일이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은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일도 계속 바뀝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런 달력이 탄생을 한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열흘이 사라지면서 이제 계속 그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네. 한 해의 첫날이 1월 1일이 매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은 수요일 시작했는데
2021년은 금요일 날 시작하고 22년은 토요일 날 또 시작합니다. 23년은 일요일 날 시작하고 24년은 월요일 시작하고 25년은 또 하루 건너서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26일은 목요일 날로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유년이 4년마다 있기 때문에 달력을 보지 않고 계산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예. 그리고 로해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경우 부활절을 비롯한 각종 교회 축일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지 않으면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13개월 28일 달력을 하면 일정한 요일 1월 1일이 일요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월 1일도 똑같이 일요일이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벌써 그래. 7일은 토요일이구나. 8일이 일요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달력은 한 달이 3개 모인 한 분기, 그리고 2분기, 4분기의 길이가 다 각각 다른 겁니다. 사실은 1년을 평균하면 정해진 한 달의 길이가 같거나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달 날수가 다른 거죠.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그러다 보니까 1, 4분기는 90일이 되고요. 2, 4분기는 91일, 3, 4분기는 92일, 4, 4분기는 92일입니다. 상반기가 181일이 되는 거고요. 하반기는 184일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날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분기별, 반기별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분기별, 반기별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왜 분기별로 날짜도 다른데 날수 비교를 하지 않고 단순히 4분기, 1, 4분기 생산량이 작년 4, 4분기보다 생산량보다 작았다고 말하면서 생산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잣대를 갖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공휴일도 주말 수도 다르기 때문에 매달 분기별로 근무하는 날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근무일수가 많은 달과 근무일수가 적은 달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 합리적인가요? 네,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한 주일이 2달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달 1일이 무슨 요일인지 달력 보지 않으면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 달이 4주 혹은 28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1일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지도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력을 보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웬만한 기억력 있는 사람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20세기에 일주 5일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이 전쟁의 신인 마르스에서 나오고 목요일은 북유럽 신화의 뇌신인 토울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을 빼려고 한 거죠. 네 번째죠. 부활절과 이와 관련된 많은 교회 축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의 약 68%, 무슬림이 23%, 가톨릭이 22%, 개신교가 14%, 정교회 4%,
유대교 2%가 현재 7일을 주기로 미사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부활절은 현재 그레고리 역에 의해서 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 보름달이 뜬 후의 첫 일요일 날 지내는데 매해 바뀝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축제들도 계속 달라집니다. 독일의 경우 사육제는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시작해서 부활절 주일보다 46일 전인 제의 수요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사역주 기간이 30일이지만 또 다른 해에는 64일이 되곤 합니다. 골치 아픈 거죠. 네? 특히 기업의 경우에 이 기간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 들쑥날쑥합니다. 5번째, 이제 그레고리우스 달력 개혁으로 윤영계산법이 율리우스 이력의 365.25보다 정확한 365.2426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천문학적인 달력은 365.24219879입니다. 그래서 1년에 26초가 깁니다. 그래서 3333년이 지나면 달력은 현재 태양운행보다 하루가 앞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3200년, 6400년, 9600년마다 윤년을 추가하기를 그 독일의 천문학자이고 지리학자인 하이스가 사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2000년을 살고 있으니까 내일 앞도 예측 못하는데 3200년, 그러니까 1200년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도 어쨌든 하루가 이렇게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잠깐 그 달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표현이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January 그런데 이 January는 앞뒤의 양면상을 갖고 있는 야누스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개월 월을 역을 가지면 1월이 2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죠. 2월에 해당되는 February는 동물의 신과에 또 연관이 되고, 마치는 Mars 해서 전쟁의 신에서 유래가 되고 있죠. April을, May는 봄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고, June, 6월은 주피터, 신의 아내 이름입니다. July, August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고, September는 9월 달이지만 사실은 7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옥토버는 8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벰버는 9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디셈버는 1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의 이름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좀 바꾸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일수와 주를 일치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13월 28일 달력은 어느 해든 상관없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두뇌조차도 더 안정되고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력은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혼돈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13개월 28일 달력을 하면 1월 달부터 13달까지 똑같습니다. 1일은 1월입니다. 2일은 월요일이고, 3일은 화요일이고, 4일은 목요일이고, 5일은 목요일이고, 6일은 금요일이고, 7일은 토요일인 거죠. 1월에서 13월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13월의 경우는 28일 다음에 29일도 토요일로 이틀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월 1일은 1월이 되는 겁니다.
규칙성이 있죠. 기억하기 쉽죠. 바로 이것이 13월 28일 달력의 장점입니다. 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한 해의 첫날 1월 1일이 매년 같습니다. 1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13개월이고요. 한 달이 28일이기 때문에 28일 매달 길이가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달 13월의 경우만 재놓고 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똑같은 거죠. 4, 4분기만 하루가 더 많은 겁니다. 세 번째, 한 주일이 두 달에 걸쳐 있는 경우가 없는 거죠. 네. 1주, 2주, 3주, 4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규칙적으로 (1월부터) 13개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이와 관련된 교회 축일도 비교적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13개월 28일 달력의 이점은 수의 배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 여성의 생리주기에도 맞고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이 자연의 질서, 우주 전체의 질서에도 맞는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월경은 달뿐만이 아니고 해의 움직임이라는 자연의 주기와 관계됩니다. 노드롭이라는 학자는 달의 차고 기우는 것과 생리주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연구를 해서 달의 주기와 생리주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먹지 않는 세대의 여성으로 나온 월경 주기율표가 여성의 자궁 주기와 같은 1개월 28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1일부터 14일은 여포기이고요. 15일부터 28일은 황체기입니다. 그래서 난소 안의 여포들이 자라는 주기 14일에는 난자가 성숙되어서 정자를 받을 준비를 완비해서 정자를 만나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13개월 28일 달력을 활용을 하면 약물 복용 없이 자신의 생리주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암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인공으로 인한 피임이 아닌 자연 피임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성의 이러한 월경 주기에 따라 가지고 피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이것이 13개월 28일을 활용을 한다면 정말 수월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미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지구 자전축이 23도 기울어져서 북극 얼음이 녹고 해서 지축이 서서히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축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기후 위기가 왔고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이 기후 변화도 바로 이 지축의 변화하고도 연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13개월 28일 달력을 활용을 하면 이 지구의 기후와 계절 변화를 더 규칙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규칙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더 우주의 조화, 자연의 조화에 맞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달과 화성으로 우주선을 쏘아들이는 이 과거 시대에 보다 합리적인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000년 전에 이미 나온 세계 최초의 달력, 13개월 28일 달력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나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래된 관습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우 불편한, 기억하기도 힘든 12달의 들쑥날쑥한 달력 대신에 13개월 28일 달력을 사용한다면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